명령인 것입니다. 그 조칙, 그 명령서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전기경애라는 한자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전기경애, 이 네 글자를 풀어보겠습니다. 고래를 피해라, 이런 뜻으로 풀립니다. 자, 전기경애에서 전은 자르다 전, 경은 수컷고래 경, 애는 암컷고래 예. 그러니까 경애를 풀면은 수컷 암컷 다 말하니까 큰 고래를 말하는 겁니다. 경애는 고래로 풀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고래를 자르다, 다시 말해서 고래의 목을 베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초칙의 네 글자 전기경애는 물고기 중에서 제일 거대한 고래, 그 고래의 목을 베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칙에서는 악인의 우두머리의 목을 자르라, 이렇게 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명천왕의 조칙은 악인 우두머리의 목을 자르라, 이러한 명령이 하달된 것입니다. 제명천왕이 파병을 지시했던 조칙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신라에 가서, 딴 데 백제로 가서가 아니고 신라에 가서 물고기 중에서 제일 거대한 물고기 고래의 목을 베라고 했습니다. 그 고래가 누구겠습니까? 고래, 즉 경애라는 두 글자는 당시에 신라의 왕, 신라 태종 무효랑을 가리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구절을 생각하시면서 숙전진이라는 나루터의 바닷가를 생각해 주십시오. 그날은 바로 서기 661년 1월 14일이었습니다. 신라와 당나라가 백제를 공격한 지 약 6개월이 지난 후였습니다. 액전왕이 우두머리에 악인의 목을 잘라라, 이러한 제명천왕의 명을 받들어서 그 명령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바로 그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향가를 지었던 것입니다. 향가는 소원을 이루어준 겁니다. 천왕이 명령을 했으니까 그 명령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러한 향가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만엽집에 실려있는 8번가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중요한, 정말로 엄청난 역사적 비밀을 담고 있는 만엽집 8번가의 원문입니다. 모두 24글자에 불과한 향가였습니다. 지난 1000년 동안에 일본의 만엽집 연구자들은 이 8번가를 다음과 같이 풀고 있습니다. 제가 낭송해 드릴게요. 니키타스에서 배를 출발시키려 달을 기다리니 조수도 밀려왔네. 지금 저 나갑시다. 이렇게 일본인들은 풀고 있었습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니키타스에서 배를 출발시키려 달을 기다리니 조수도 밀려왔네. 지금 저 나갑시다. 이렇게 풀고 있었습니다. 지난 1000년 동안. 그런데 이 일본인들의 풀이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 한 두어 가지만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당장 숙전진이라는 일본인들은 숙전진을 니키타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숙전진이라는 지명을, 니키타스라는 지명을 순수하게 지명으로만 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숙전진이라는 지명에 담긴 뜻을 생각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저 니키타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말로 하면 숙전진 이렇게 부르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인천왕 또는 부산왕, 목포왕 이런 식으로 그냥 이름만, 뜻은 생각하지 않고 발음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가? 이들은 향가 제작법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향가를 어느 정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이 풀이에, 일본인들의 풀이의 문제점을 단방에 아실 것입니다. 이 숙전진이라는 세 글자는 이 이름은 고유명사법으로 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풀이에 따르면은, 자, 보십시오. 조수가 밀려왔네. 지금 넣어줘 나갑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 넣어줘 나가자. 이 말은 천황의 명령입니다. 천황의 명령이니까 바로 이 명령은 집행돼야 합니다. 바로 당시 거기에 있던 군사들의 선박들은 바로 출발했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실제로 오사카에 도착한 날은 이날로부터 무려 4개월 후입니다. 천황의 명령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팔번가는 지난 1000년 동안에 짙은 바다 한개에 쌓인 것처럼 전혀 풀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이 8번가의 뜻을 모릅니다. 1000년 전에 누구 한 사람이 풀어놓으니까 지금 당장 노져가자 이렇게 풀어놓으니까 1000년 동안 아이고 우리 앞선 분께서 그렇게 풀어놓으셨으니까 한 걸음도 거기서 벗어나지 않고 다들 이렇게 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진짜 뜻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8번가의 향가 제작법이라는 것을 제가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저는 향가 제작법으로 만들어진 노래라고 했지 않습니까? 향가 제작법으로 풀어야만이 향가는 풀리게 됩니다. 이렇게 제작법을 적용해 보니까 바로 이렇게 풀려나갑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숙전진에서 배를 타게 하신단께 우두머리 악인의 목을 익은 이삭처럼 잘라 떠오르는 달을 기다리게 하자. 밀물처럼 나란히 소로 몰려가자. 이제 자 힘껏 기회를 펼치라고 빌어야지. 다시 읽어드릴게요. 숙전진에서 배를 타게 하신단께 우두머리 악인의 목을 익은 이삭처럼 잘라 떠오르는 달을 기다리게 하자. 밀물처럼 나란히 소로 몰려가자. 이제 자 힘껏 기회를 펼치라고 빌어야지. 이렇게 풀리고 있었습니다. 향가 제작법으로 풀어본 8번가는 군사들이 물밀듯이 밀려들어가서 신라로 가서 악인 중에 우두머리의 목을 자르게 해달라. 이렇게 천지신명에게 빌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이 책은 제가 우리 향가가 어떻게 해서 고조선에서 탄생한 향가가 한반도를 거쳐서 어떻게 일본으로 갔는가를 그것을 탐색해 본 향가 루트라는 저의 저서입니다. 참고 권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작품에 다 세세히 풀어드릴 수는 없고 첫 구절에 향가 제작법을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전진에서 배를 타게 하신단께 이것이 바로 첫 구절이었습니다. 이 구절을 어떻게 풀으셨는가?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이 핵심적인 몇 가지만, 이 구절이 왜 이렇게 풀리는지 그 몇 구절만 제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세 글자, 숙전진에서 배를 타게 하신단께 숙전진이 선승세무, 이 글자의 맨 앞 세 글자 숙전진을 제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전진은 나루터의 이름이, 누가 보더라도 나루터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나루터의 이름이기 때문에 향가 제작법의 고유명사법이라는 것으로 풀어야 합니다. 고유명사법은 무엇인가? 향가와 관련된 고유명사의 뜻은 향가를 만드는 의도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 사실을 의미하는 법칙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숙전진 이 한자는 이 향가 전체 8번가 전체의 뜻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더라. 이러한 법칙인 것입니다.
향과 풀이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도구, 몇 가지 도구를 꼽으라면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도구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고유명사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숙전진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풀어보아야 할 것입니다.